안녕하십니까. 달리는 자연인을 진행하는 실버케어 온라인 발행인 강세호입니다. 오늘 방송은 장교양인 대상 범죄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보건복지부라든지 언론에 대응하여 이를 타파시키기 위한 12월 19일 MBC 규탄대에 전국에 있는 장교양인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는 보건복지부가 장교양 보험제도가 시작된 2008년도 7월 이후 지난 11년 동안 민간 장교양 기관에 덫을 씌워온 도둑 프레임 또는 이제 범죄인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범죄인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8월, 7월 장교양 보험제도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줄곧 보건복지부와 좌파 언론 그리고 민주노총 등은 장교양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부정 청구 및 부정 수급 등의 도둑 누명을 씌워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고 계시나요? 자, 그런데 잘 살펴보면 도둑 누명의 역사는 보건복지부가 민간 장교양 기관에게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에게 적용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글자 하나도 안 바꾸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2013년 3월 30일 재가장교양 기관, 소상공인보다 못한 재가장교양 기관을 대상으로 장교양 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신설하였던 것 또는 빈번하였던 현지 제도 조사 강화, 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지속된 사회서비스원 시설 및 공공성 강화 정책, 금년 12월 10일 며칠 전이죠. 그 시작된 지정제리까지, 지정제 또는 갱신제라고도 하죠. 그 원인을 민간 장교양시설의 비중이 높아 경쟁이 심해서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부정수급 및 부정청구 등이 급증한다고 둘러대며 범죄인 프레임을 씌워온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장교양 기관의 현실을 제대로 알 턱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보건복지부가 하는 말이나 그 말을 관련 당사자인 장교양인들의 반론도 제대로 듣지 않고 앵무새처럼 반박 보도하는 KBS, MBC, CBS 등 공영방송의 보도 내용, 종북 좌파로 알려진 민중당과 깊이 관련된 것으로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단체의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증명되지 않은 일방적인 사실 오도 이런 것도 많았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기타 좌파 성향의 정당들의 국회의원에 의한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 강화 또는 통제 강화 법안 등의 입법 발의 등이 마치 사실인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들 범죄인 프레임의 골자는 보건복지부가 규제 강화의 법안 발행 시 사용되는 용어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봅니다.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국민이 낸 세금을 도둑질하고 있다. 얼마 전 그 MBC에 나왔던 말이죠. 줄줄 새는 국민 세금. 장교양 기관,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장교양 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장교양 보험 제도에 의해서 먼저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실시한 대가로 급여수가라는 이름으로 장교양 보험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대가로서 제공받는 것이지
보조금이 아니라는 거죠. 이는 국가로부터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보조금을 받는 것과는 명백히 다릅니다. 보조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 및 비영리 단체들에게 서비스 수행과는 관계없이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투명해야 되겠죠. 근데 장기환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민간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낸 세금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도둑 프레임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돈 내서 하는데 무슨 도둑을 했습니까? 둘째, 장기환 기관의 부정수급액이 천문학적 규모이다. 그래서 먼저 대한민국 국민은 합리적인 법과 규칙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있지만 항상 극소수의 고의적으로 법의 틈 사이로 법을 지키지 않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병의원, 장애인단체,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공공법인에는 이 법을 모두 지키나요?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영업 정지가 되고 문을 닫는 공익법인도 많이 있습니까?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경우도 많지요. 그리고 그 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법규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서 이미 지난 11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법규에 대한 개몽이 많이 됐습니다. 노인양설의 경우 위반율은 현격히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범죄인 프레밍 중에 하나로 지난 5년간 부정수급액이 950억 정도의 천문학적 숫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병의원이나 다른 유치원 그리고 장애인시설에서 비교하는 것처럼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일까요? 또 신창현 의원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특별사법경찰관에 임명하자는 법안을 입법 발의할 때도 바로 5년간 950억 원을 사용했던 말입니다. 또 세비양 실버홈의 노동조합 사건을 다루던 CBS, KBS, MBC 등 공영 좌파 노동조합 언론들이 모두 이러한 부정수급액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분야에도 이렇게 고의적인 불법이 존재합니다.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본다면 천문학적인 부정수급액이라는 표현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정수급이 0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바람이겠죠. 그러나 사회 구조적인 고의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1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 운영비를 포함한 장기요양 재정은 약 3조 5천억 원에서 4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5년간 950억원이라면 1년에 약 190억 원 정도입니다. 또 장기요양 전체 1년간 재정과 필요하면 약 2.7%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부정수급액이란 실제 대상자가 부정을 저지른 액수가 아니라 3배 내지 5배 이상 부풀려진 환수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평균 4배로 환수금액이 설정되었다면 실제 부정액은 약 0.54% 수준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수급액 중에는 고의적 위반 행위와 단순한 행정적 실수나 법을 잘못 몰라 저지르는 위반 행위도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형법에서는 단순한 실수나 초범의 실수에 대한 배려가 있죠. 그렇지만은
단순한 실수나 초범의 실수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에 비해 장교양 분야는 전혀 사람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조그만 실수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 금액이 적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어느 국가나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고 있는 고의적 부정행위자가 근절되지 않는 사회구조상 1년에 0.54%는 부정숫자가 과연 이 MBC가 보도한 대로 천문학적인 부정행위 수준의 숫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들이나 언론인 여러분들이나 노동조합이나 또 현실을 직시하고 모두 바라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 MBC는 장교양인 10명 중 9명이 부정수급을 하는 또는 부정청구를 하는 범죄이다. 이런 덫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은 대부분의 언론들이나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이 즐겨 쓰는 숫자입니다. 노인유황설은 전체 기관 중 70%가 부정수급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는 부정청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MBC 뉴스 데스크의 기사는 주로 제가 장교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통계를 이야기하다 보니 10명 중에서 9명, 즉 90%가 부정수급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노동조합, 국회의원들까지 이 통계를 임의로 해석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장기유한 기관을 포함한 병의원 등의 현지조사에서는 과연 1년에 정기적으로 기획 현조사나 상시조사에서 대상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기관의 선정은 물론 종사자들의 제보도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기방지 시스템,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 FDS라고 표시하죠. 이 사기방지 시스템을 돌려보고 부정수급이나 부당청구 의혹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사자가 제보하는 경우 법규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실제적으로는 위반하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FDS에 의한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 사기방지 시스템에 의한 현조사 대상자 발굴의 경우는 함정인 통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약 60 내지 70% 정도 현조사에서 위반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노동자들은 당해년도 현조사 대상자 중에 70% 또는 장교양 기관은 90%라고 말하지 않고 아니죠. 현조사 대상자 중에 70 내지 90%라고 말하지 않고 전체 장교양 기관, 전체 2만 3만 장교양 기관의 70% 또는 90%가 부정행위자라고 국민을 대상으로 마치 장교양 기관의 범죄인 장교양 기관이 범죄에 소굴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MBC에서도 전체 장교양 기관의 10명 중에서 9명 위반자라고 그러죠. 복지부는 2018년 11월 국회에서 실시된 정책 토론에서 요양보험운영과장이 직접 나와서 이러한 통계는 전체 장교양 기관 70% 또는 90%라는 말이 아니고 FDS 비교적 합리적으로 밝히고 있는 현조사 대상자 중 70% 또는 90%라고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부정수급 부당청구의 원인은 어쩌면 지나친 규제와
통제에 기인한 것이 많습니다.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고 강한 통제가 있다는 거죠. 노인요양설은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시설로서 장교항범 11년이 지나면서 현지수사에 대한 인식과 부정수급이나 부당 청구 예방에 대한 개봉이 오랫동안 이루어지면서 위반율이 현저히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의 진술에서도 여러 차례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교양기관의 경우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소규모시설은 주로 1인 격 중심의 소상공인보다 못한 열악한 환경으로 제도 자체에 대한 개몽과 이해가 비교적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적 견해에서 제가 장교양 기관에게 적용하는 법규는 대기업 수준의 적용과 준수를 마치 대기업인 것처럼 적용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로 현조사에서 적발되는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이란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아 위반의 유혹이 있어 일반 산업에서 소상공인에 적용하는 특례 등이 보강되어야만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이 변두리 지역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장교양인들은 환수, 행정처분, 형사처벌의 공포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교양기관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노인복지 또는 장교양보험을 포함해서 노인복지 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직접 수행하기 어려워 민간을 파트너로 활용하여 서비스 공급자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국가의 재정 지원 없이 자신의 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하고 장교양 보험으로부터 사전 서비스의 대가로 급여 수가를 받는 사업인 것입니다. 이 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법규 위반이 일어나는 일은 당연히 주의해야 됩니다. 일부 극소수가 위반했다고 하여서 이미 비용의 과단수나 공포의 행정처분 법규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기동민 의원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입법안을 냈죠.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이 보건복지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동아무개 의원들이 발의한 환수에 과징금 5배 부과 및 형사처벌 조항에서 형사처벌 조항을 빼자고 주장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좌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좌파 언론, 노동조합이 들고 일어나면서 MBC 뉴스급 보도에도 나온 것입니다. 세금이 줄줄 새는데 형사처벌을 빼자. 형사처벌 조항을 빼자고 주장한 그 의원은 장교양 기관의 성격과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탁상에서 그저 인기몰이로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닙니다. 장교양 제도나 현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탁상 행정을 하는 보건복지부나 탁상 입법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엉뚱하게 잘 모르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하는 좌파 언론이나 노동조합의 주장에 따라서만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현장을 잘 이해하고 특성을 살려서 법안 조정을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그 국회의원의 일이 정말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좌파들이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노동조합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노동조합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장교양인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비록 서로의 주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언론이 할 일은 자기 편이라고 하여 일방적인 편을 들게 하고 다른 grup과 형평성 있는 조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섯 번째는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90% 이상이라는 이율배반적인 보건복지부의 주장과 상반되는 범죄인 프레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개적으로 출처가 명확하니라는 장교양 서비스가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90% 이상이라는 발표를 해왔습니다. 장교양 서비스는 전체 기관 중 95% 이상이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5% 미만입니다. 만일 보건복지부나 좌파 언론, 민주노총 등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장교양 기관 범죄인 취급의 논리대로 라면 장교양의 70 내지 90%가 부정행위자라고 하면 부정행위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대국민 만족도 90% 이상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타당한 말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90%를 말하고 어떤 때는 장교양인들을 범죄인 취급하는 프레임을 씌우기도 하는 내로남불의 집단입니다. 12월 7일 MBC 뉴스 데스크에서는 범죄인 프레임을 지금까지 해왔던 범죄인 프레임을 재탕하였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장교양 범죄인 프레임이 12월 17일 공영방송 MBC 뉴스 방송에서 재연됐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KBS, CBS, MBC 등 공영방송이 수없이 저지른 편파 보도를 다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MBC는 사실적 근거 없이 국민을 오도하고 관련자의 반대 의견 없이 편파 방송한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정 보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을 시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을 포함한 모든 장교양기관 단체들과 장교양기관들이 언론보도 정정을 위한 관련위원회 제소와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MBC 시청 거부 캠페인과 법적, 민형사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나 국회의원, 노동조합 여러분들도 장교양기관 현장을 찾아 자원봉사도 해보시고 장교양기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실상을 파악해 보시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인 프레임을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범죄인 프레임과 MBC 편파 보도의 내용은 12월 19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거인동상 앞 걸기대에서 제시해드리고 장교양인 규탄 걸기문을 보건복지부와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이런 곳들의 민원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12월 19일 오후 2시에서 4시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거인동산에서 열리는 장교양인 범죄인 프레임 타파 MBC 규탄대
단체 관계없이 장교양인들이 모두 모여 큰 힘을 이루면서 이루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실버페어 온라인 발행인 달리는 자연인 강세호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방송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